삼국지 기초 1편 유비 조조관우 장비. 누가 누구인지 쉽게 정리. 삼국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제갈량. 이름은 익숙한데 막상 내용을 물으면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지는 처음부터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나라 이름도 많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도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삼국지를 처음 듣는 분도 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고 감이 잡히게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1편에서는 삼국지가 시작되기 전 분위기, 그리고 유비, 관우, 장비가 왜 함께하게 되었는지, 또 조조라는 인물이 왜 중요한지까지 기초만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삼국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무너져갈 때 영웅들이 각자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붙잡으려 했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집을 지키려고 하죠. 삼국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영웅도 나오고 배신자도 나오고 지혜로운 사람도 나오고 욕심 많은 사람도 나옵니다. 그럼 먼저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삼국지의 시작은 중국의 후한 말기입니다. 후한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 안이 아주 썩어버렸습니다. 왕은 힘이 약해졌고 정치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챙겼습니다. 백성들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살기도 어려웠습니다. 나라가 건강하려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그 중심이 무너진 겁니다. 이럴 때 꼭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민심이 떠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굴러가고 있나, 우리를 지켜주기는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황건적의 난입니다. 황건적은 머리에 누런 천을 두르고 싸웠기 때문에 이름에 황건이 붙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무너진 세상에 대한 분노를 품고 일어난 집단이었습니다. 물론 반란이 늘 정의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당시 세상이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이 황건적의 난은 삼국지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더 이상 예전 같은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무력,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세 사람이 만납니다. 유비, 관우, 장비입니다. 이 세 사람 이야기를 빼면 삼국지를 이야기할 수 없죠. 먼저 유비부터 보겠습니다. 유비는 아주 대단한 집안 출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돗자리와 신발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유비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힘입니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힘이 센 사람도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오래 믿게 만드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유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엄청 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를 따르게 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우. 관우는 삼국지에서 의리의 상징으로 유명합니다. 키가 크고 위엄이 있고 무예가 뛰어난 인물로 그려집니다. 관우는 단순히 힘만 센 장수가 아닙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점 때문에 후대 사람들에게 특히 사랑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장비는 성격이 급하고 거칠고 화끈한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술도 좋아하고 감정 표현도 세고 싸움이 벌어지면 앞장서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장비도 단순한 무식한 장수는 아닙니다. 굉장한 용기가 있었고 유비에 대한 충성심도 강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도원결이라는 유명한 장면으로 묶입니다. 복숭아꽃이 핀 동산에서 같은 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같은 날 죽기를 바라며 형제가 되겠다고 맹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역사책 그대로라기보다 소설적 장면으로 더 유명하지만 삼국지의 핵심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즉, 피가 섞이지 않아도
뜻이 같으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는 돈이 많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이미 권력을 가져서 뭉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혼란하니 자기들끼리라도 의지하고 큰일을 해보자고 모인 겁니다. 이게 삼국지 초반의 중요한 매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의리와 뜻으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리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죠. 황건적의 난이 벌어지자 유비와 관우, 장비도 싸움에 나섭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명분도 있었고 자신들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삼국지 인물들은 모두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생존과 세력 확대도 함께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삼국지가 재미있는 겁니다. 완전히 착한 사람,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명분과 욕망을 동시에 안고 움직입니다. 이제 조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국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조조를 악당처럼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조는 삼국지를 움직인 가장 강력한 엔진 같은 인물입니다. 조조는 머리가 아주 좋았고 결단이 빠르고 사람을 쓰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또 냉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유비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라면 조조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는 착한 사람보다 실행하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조조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조를 영웅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간웅이라 부릅니다. 영웅인데 너무 영리하고 무서운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삼국지를 볼 때 조조를 악당 한마디로 끝내면 이야기의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조조는 무섭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단함 때문에 유비가 더 빛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세상은 한마디로 힘센 사람이 판을 흔드는 시대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약해졌고 지방의 군웅들이 점점 커집니다. 이때부터 삼국지의 큰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후한은 점점 힘을 잃고 각 지역 실력자들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유비는 아직 약합니다. 관우와 장비가 있어도 기반이 약하고 운도 자주 따르지 않습니다. 반면 조조는 점점 올라옵니다. 전쟁도 잘하고 인재도 모으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삼국지는 처음부터 유비가 강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밀리고 도망가고 남에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유비 이야기에 끌립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완벽한 강자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유비는 자주 부족해 보입니다. 결단이 느릴 때도 있고 우유부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기 사람들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반대로 조조는 냉정하고 현실적입니다. 필요하면 과감히 버리고 필요하면 누구와도 손을 잡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삼국지 전체를 끌고 가는 큰 축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으로 버티고 한 사람은 실력과 제도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니 삼국지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리더가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계속 깔려 있습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삼국지는 처음부터 위, 촉, 오, 이 세 나라가 딱 나뉘어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너져가는 큰 나라와 그 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점점 조조가 북쪽을 장악하고 유비가 자기 기반을 만들고 손권이 강남을 다지면서 나중에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삼국의 틀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초반은 나라 셋의 싸움이라기보다 무너지는 제국 위에서 누가 살아남을지를 겨루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삼국지는 후한 말, 나라가 무너져가던 혼란기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황건적의 난은 그 혼란이 폭발한 대표적 사건입니다. 셋째, 유비, 관우, 장비는 의리와 뜻으로 뭉친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넷째, 조조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를 자기 방식으로 재편한 매우 강력한 현실형 리더입니다. 다섯째, 삼국지는 누가 착하냐 나쁘냐보다 누가 사람을 얻고 누가 판을 읽고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삼국지는 절반은 이미 잡으신 겁니다. 앞으로 보면 왜 유비가 사랑받는지, 왜 관우가 신처럼 추앙받는지, 왜 장비가 거칠어도 기억되는지, 왜 조조를 두고 평가가 갈리는지 훨씬 잘 보이실 겁니다. 삼국지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 세상과도 아주 닮았습니다. 조직이 흔들릴 때 누가 중심을 잡는지, 사람을 얻는 리더가 강한지, 실행력이 강한 리더가 강한지, 명분과 현실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 질문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옛날 중국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권력, 관계와 전략을 보여주는 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삼국지,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이름만 복잡했지 결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누가 사람을 모으고 누가 버티고 누가 자기 길을 만드는가. 그게 바로 삼국지의 시작입니다.